여러분 스티븐 미란이라고 아십니까? 트럼프 2.0 백악관의 경제 총사령탑입니다. 이 사람이 쓴 보고서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관세로, 나중에는 환율로 동맹국들과 조정 과정을 거쳐서 결국은 미국 경제를 살리겠다고 합니다. 앞으로 관세와 환율로 한국 경제를 압박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국제시사문예지 파도의 김동규 편집장입니다. 오늘은 미국의 경제정책, 특히 스티븐 미란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티븐 미란의 경제정책 제안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이 스티븐 미란이라는 사람이 바로 우리말로 하면은 대통령실의 정책실장 정도 되겠죠. 그러니까 미국 백악관의 경제자문위원회가 있습니다. 경제자문위원회 위원장입니다. 이 사람이 지금 제안한 요 문건인데요. 요 문건을 갖다가 경제자문위원회 위원장 임명되기 전에 40페이지가 좀 넘는데 이것을 공개를 했습니다. 앞으로 경제는 이렇게 하면 좋겠다. 문건의 제목은 User's Guide to Restructuring the Global Trading System이라는 겁니다. 뭔가면은 글로벌 무역 체계의 리스트럭처링, 뭐 재건축 정도 되는 거죠. 맨 처음에 미국 경제의 문제점, 진단 이 파트가 있고요. 진단에 대해서 처방이 있어요. 근데 진단 파트는 제가 다른 영상에서 막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미국은 기본적으로 달러 패권이라는 게 좋죠. 달러 패권이 좋은데 달러 패권이 가지고 있는 부담이 있어요. 그 부담을 갖다 해결해야 된다. 달러 패권이 가지고 있는 역효과, 그 부담 때문에 미국의 경제가 무너졌다. 미국의 제조업이 무너졌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미국은 왜 제조업이 다 무너졌는가? 미국 경제가 왜 이렇게 이 모양으로 망가졌는지, 그리고 왜 러스트벨트가 확대되고 있었는지 이런 이야기를 말씀드려 볼게요. 달러 패권이라는 단어 아시잖아요. 전 세계가 미국이 찍어내는 종이돈, 이 달러 종이돈을 갖다 함께 사용한다는 거는, 그러니까 국제화폐가 되는 거죠. 우리가 무역할 때는 대부분의 돈을 갖다 달러로 합니다. 달러로 제일 많이 쓰고요. 그 다음에 달러보다 한참 모자라는 게 유로화 정도 되겠죠. 유로화 다음 정도가 엔화 정도 됩니다. 전 세계 유통의 대부분 한 60% 이상은 달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만큼 달러가 필요하죠. 자국의 화폐가 패권을 가지게 되면 얼마나 좋은가 한번 여러분 말씀드려 볼게요. 대한민국이 전쟁을 치렀는데 근데 1000조를 썼다고 칩시다. 대한민국 1년 동안에 GDP가 한 1000조 넘는데요. 원래대로 한다면 국민들에게 세금으로 걷어야 돼요. 지금 내는 세금의 한 2배 이상 내야 될 거예요. 전쟁을 치렀잖아요. 전쟁이 정부가 치르는 게 아니고 대한민국 전체 국민이 함께 치는 거니까 세금을 내야죠.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전쟁 많이 하잖아요. 이라크 침공도 하고 막 아프가니스탄 침공도 하고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 많은 전쟁을 치르려면 돈이 1000조 정도 레벨이 아니고 그거의 10배 뭐 이렇게 나갈 텐데, 그거 안 그러면 사실은 미국 국민들이 다 돈을 내야 돼요. 막 돈을 더 내야 되는데 미국은 그러지 않고 낼 수 있습니다. 뭔가 하면은 무기를 사고 석유를 사고 돈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돈을 필요할 때 돈을 여러분들은 종이로 찍으면 돼요. 집에 프린터가 있는데 그 프린터 가지고 5만 원권을 막 찍어낼 수 있다고 그러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이게 미국이 누리고 있는 행복이 바로 그 행복이에요. 종이를 막 찍어가지고 전 세계 가가지고 뿌리고 다닐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좋은 게 바로 달러 패권입니다. 미국은 돈을 찍어내면 전 세계가 사용하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전 세계로 나눠져 갑니다. n분의 1로 나눠져 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지어야 될 그 인플레이션 부담을 갖다가 전 세계 함께 나눠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꼭 좋은 거는 또 아니라는 거예요. 미국에 종이돈을 찍어놨어요. 산처럼 쌓아놨어요. 이 산처럼 쌓아놓은 게 전 세계로 흘러나가는 유일한 방법은 무역 적자입니다. 쉽게 말하면 무역 적자 메커니즘하고 종이돈을 막 찍어내가지고 전 세계가 함께 사용하는 이 메커니즘 두 개는 쌍생아처럼 돼 있는 거예요. 국제화폐가 돼가지고 자기가 돈을 찍어내면 그게 흘러나간다는 얘기는 기본적으로 무역 적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무역 적자가 된다는 얘기는 국내에서 수출하는 거는 별로 없고 수입하는 게 많아지면 싼 물건들이 막 들어오면 국내에서 경쟁력 떨어지는 기업들이 다 문을 닫을 거 아니에요. 중국산 물건들이 싼 물건들이 들어오고 나면 미국의 같은 종목들, 그런 것들이 이제 문을 닫는 거죠. 바로 이런 것들이 미국이 달러 패권하면서 돈이 밖으로 빠져나가는 그 메커니즘하고 연동돼 가지고 미국은 항상 무역 적자였다. 무역 적자다 보니까 미국 국내 기업들이 죽어가더라. 이런 걸 갖다가 트리핀 딜레마라고 하는데, 달러 패권이라든지 한 나라의 통화가 국제화폐가 됐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그리고 이게 문제되어 가지고 미국 경제가 이제 죽어갈 거 아니에요. 미국 경제가 약해지고 나면은 그다음부터는 달러 자체가 힘이 또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장기적으로는 달러는 힘이 없어질 거다. 이게 바로 트리핀 딜레마라는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하자는 거예요. 해결하는데 지금 미국 쪽에서는 달러 패권의 맛은 못 버리겠는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종이돈 찍어가지고 전쟁도 마음대로 치를 수 있고 전 세계적으로 힘이 세니까 그 달러 패권은 유지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플러스 해가지고 달러 패권이 가지고 있는 부작용은 없애겠다.
두 가지 토끼를 다 잡겠다는 건데 이 사람 말이에요. 네로우 패스라고 그래요. 굉장히 좁은 길이라고 그래요. 어려운 건 알지만은 여차저차 하면은 할 수도 있겠습니다라고 이 보고서를 쓴 거예요. 첫 번째, 트럼프 대통령이 워낙 관세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관세에 대해서는 건들면 안 돼요. 이거는 대통령이 관세를 갖다가 노타치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스티븐 미란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관직을 구하려면은 무조건 관세는 좋다고 말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은 관세가 좋대요. 그래서 관세를 쓰자는 거예요. 관세를 갖다가 약간 20%는 25%인데 이제 물리면은 저 세계에서 수입품에 물리면은 물가가 뛰지 않겠어요? 100만 원짜리 20% 물리면 120만 원으로 그냥 뛰어버리잖아요. 그러면 수입 물가가 20%는 뛰는데 물가가 안 뛸까요? 근데 스티븐 미란은 안 뛸 수도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스티븐 미란 이야기는 관세를 때리고 나면은 미국으로 오는 수입이 줄 거 아니에요. 예컨대 북경이라 칩시다. 미국이 수입을 많이 쓰면은 미국 돈이 달러가 많이 갈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많이 가면 사실은 달러는 약해져요. 미국이 수입을 줄이게 되면은 달러가 많이 가지를 않는 거예요. 북경에서 위안화가 있고 달러 수요가 좀 줄어들어요. 이 달러하고 위안화 간에도 이게 수요 공급 법칙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달러가 막 많이 흘러 들어왔다가 이제는 관세를 때리고 나니까 수출이 잘 안 되는 바람에 미국 돈이 잘 안 들어오는 거예요. 안 들어오면 달러 가격이 비싸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뭔가면은 달러가 강달러로 바뀐다는 거예요. 단기적으로 달러가 세지기 때문에 중국에서 들어오는 물건, 해외에서 들어오는 물건 가격은 관세를 붙이더라도 별로 뛰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미국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들 복잡하면 그냥 외워두십시오. 미국의 달러가 세진다는 얘기는 그 미국의 달러 가지고 살 수 있는 물건이 많아진다는 얘기예요. 한국산, 일본산, 유럽산 물건에 관세를 20%를 붙이더라도 미국 달러가 세지기 때문에 쉽게 살 수 있다. 그러니까 결국은 물가에 별로 영향을 못 미칠 거다라고 이 사람은 이야기를 해요. 지금부터 비판을 해볼게요. 물건이 가격이 뛸 것 같았는데 막상 가격이 안 뛴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근데 하나 확실한 건 있잖아요. 뭔가면은 이 물건 하나가 옛날에 1000개 들어오던 게 이제 줄어들 거 아니에요. 800개 될 거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미국 국내에 물건이 귀해지지 않겠어요? 물건이 귀해지는데 가격이 안 뛸까요? 국내에서 수입 물가는 별로 변동 없을지 모르지만 수입상이 시장에 내놓을 때 이미 물건이 풍기 현상을 일으키면서 가격이 뛸 거 아니에요? 그러면 수입상이 많이 먹을 거 아니에요? 그 이야기를 갖다 이 스티븐 미란은 안 하더라고요. 수입상이 수입하는 물건 가격은 안 오르지만 시장 가격이 오르기 때문에 수입상이야 뭐 타격이 없을지 모르겠어요. 스티븐 미란 말대로. 그런데 소비자들은 타격이 있죠. 없을 리가 없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이 하는 이야기가 뭔가면은 강달러를 약화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약달러로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나라 화폐가 약해져야지 수출이 잘 되는 거거든요. 수출을 많이 한다는 얘기는 이제 공장이 살아나야 되잖아요. 공장 가동률도 높아지고 그다음에 사람들도 고용 많이 하고 해서 미국의 국내 산업이 살아나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의 국내 산업이 살아나게 하기 위해서는 달러를 낮춰야죠. 달러가 약해져야 돼요. 그래서 미국은 이제 그걸 하겠다는 건데 근데 스티븐 미란은 솔직한 이야기를 해요. 뭔가면은 자기 이제 보스가 될 트럼프를 위해서 아이 관세 좋습니다. 관세 진짜 아름답죠라는 말을까지는 했어요. 근데 속내는 살짝 드러나요. 뭔가면 관세 정책은 나중에 환율을 조정하는 협정, 합의 그 합의를 만들기 위한 무기로만 사용하자라고 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관세를 막 때려놓고 나중에 한국이든 일본이든 중국이든 아니면 저기 독일이든 간에 이런 쪽에다가 야 너희 환율 조정해. 너희가 환율이 지금 예컨대 1달러당 1,400원인데 1,000원 낮춰. 근데 낮춘다는 이거는 합의잖아요. 관세를 때리는 거는 일방적으로 미국 마음대로 혼자 할 수 있어요. 근데 합의를 하려면 기본적으로 때릴 만한 무슨 협상 카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티븐 미란은 말에 하면은 이 관세를 갖다 20% 때려놓고 그러고 나서 나중에 협상을 할 때 자 너희가 말 잘 들으면은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1달러당 1,000원으로 낮춰줘 주면은 우리가 관세 줄여줄게 이렇게 협상 카드로 쓰자는 거예요. 1985년도에 일본 경제가 망가졌던 게 일본이 사실은 수출 위주의 국가였어요. 그래서 그때 일본이 환율을 갖다가 약간 뭐 조작이라고 할까요? 뭐 했죠. 약간 인위적인 게 있었는데 미국이 1985년도 플라자 합의를 통해 가지고 엔을 갖다가 세게 만들어 버려요. 상대적으로 달러는 약하게 만들었죠. 엔을 세게 만들면서 일본 경제가 수출이 멈춰버립니다. 수출이 주춤하게 되고요. 수출이 멈추니까 일본 경제 전체 멈춰버리고요. 그 이후로 일본 경제는 지금까지 멈춰 있습니다. 환율이라는 게 정말 무섭거든요. 지금 미란에 의하면은 1985년 플라자 합의 같은 합의를 마를라고 합의라고 부르는데 그 마를라고는 여러분 트럼프 대통령이 플로리다 사저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마를라고에서 합의를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 수출을 많이 하고 있는 한국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독일이라든지 이런 나라하고 합의를 봐서 환율을 갖다가 압박을 해서 미국의 달러를 약화시키고 한국 돈이라든지 일본 돈, 유로 돈이라든지 이런 돈들을 갖다가 강하게 만들어가지고 미국의 제조업을 살리자, 수출을 하게 만들자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두 번째 문제인데 달러 패권을 유지하면서도 미국 경제를 계속 살릴 수 있다? 이게 가능한지 잘 모르겠어요. 지금 하는 이야기가 뭔가면은 전 세계가 달러를 사용하는 방법 두 가지. 하나는 뭔가면은 무역 거래할 때 거래용으로 이제 달러를 사용하거든요. 중앙은행은 보통 무역에 사용하는 거래량의 한 3배 정도를 가지고 있어야 된대요. 갑자기 또 많이 또 요청할 수도 있으니까 결국은 제일 중요한 거는 거래입니다. 거래에 달러를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보유를 하고 있고요. 전 세계 중앙은행 같은 경우가 달러를 가지고 있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미국에는 국채가 좀 많아요. 국채가 보면은 단기 국채가 있고 뭐 중기 국채가 있고 그 다음에 장기 국채가 있어요. 이렇게
여러 스펙트럼을 갖다가 이제 믹스를 해가지고 이런 걸 가지고 있는데 갑자기 이제 미국에서는 걱정이 되는 거예요. 혹시라도 이 달러를 가지고 있는 걸 갖다 미국에 다 돌려주고 다른 거 가질까, 비트코인을 갖다 이제 유로를 갖는다든지 다른 걸 가질까봐 굉장히 걱정이 되는 거예요. 미국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돈 찍어가지고 많이 빌려준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러니까 채권들이잖아요. 근데 그런 걱정을 하니까 지금 뭘 생각하고 있는가 하면은 미국이 한 50년짜리, 100년짜리 초장기 채권을 만들어가지고 미국 돈을 갖다가 세계 중앙은행들이 오랫동안 보유할 수 있도록 압박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들은 달러를 갖다 버리지 못한다. 너희 중앙은행에 묵혀놔라. 100년 동안 묵혀놔주면은 내가 널 친구로 생각하겠다.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종이를 찍어가지고 친구들한테 맡겨가지고 자기는 이제 물론 물건을 받고 다른 걸 받겠죠. 그냥 종이돈을 줘놓고 쓰지 마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건데 그걸 스티븐 미라는 해보겠다는 거거든요. 한국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스티븐 미란이 생각하고 있는 거, 관세를 때릴 거랍니다. 미국 국내에서 물가가 오르든 말든 우리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그건 빼자고요. 그리고 두 번째, 관세는 협상 카드라고 그랬어요. 그럼 결국은 뭐 할 거냐? 결국은 두 가지가 지금 걸려요. 첫 번째는 환율을 가지고 말을 하고 합의를 이뤄내겠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1985년도 플라자 합의 같은 걸 만들어내겠다. 그건 무슨 말이냐? 한국이 지금 1달러 1,400원이 넘는데 이걸 한국하고 양자 합의를 봐서 1달러 1,000원 정도 그 아래로 낮춰내겠다는 거예요. 트럼프 2기에 중반을 넘어서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는 관세를 낮춰준다는 조건으로 환율의 재조정이 이루어질 겁니다. 지금부터 수출 기업을 하시는 분이라든지 많은 사람들은 그걸 각오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실현될지 모르겠어요. 이건 그냥 아이디어일 수도 있어요. 50년 이상 되는 100년째 되는 걸 갖다가 국채를 갖다가 안겨가지고 쓰지 말라는 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이게 내가 채권을 가지고 나중에 돈이 필요하면 도대체 세상에 내다 팔아야 될 거 아니에요. 내다 팔아 돈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거 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이상한 정책인데 그게 전 세계적으로 한국뿐만 아니고 일본, 뭐 독일 같은 나라가 그 받아들일지 모르겠어요. 그것도 모르죠. 트럼프 대통령이 받아가지고 갑자기 협상할 때 한국이 초장기 국채를 사주길 바란다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들 하나만 일단은 기억하십시오. 미국의 가장 큰 문제, 미국은 전 세계가 달러를 함께 사용하는 달러 패권이 문제다. 달러 패권은 미국 정부가 종이돈을 찍어서 전쟁을 마음대로 치러도 아무 부담이 없기 때문에 정말 좋은 거기는 하지만 미국 경제에게는 굉장히 해롭다. 미국 경제가 해롭기 때문에 미국은 그렇게 함부로 돈을 찍어서 전쟁을 한다든지 국방을 한다든지 이런 거는 하면은 안 될 것이다. 앞으로 줄여나가야 될 것이다. 두 번째는 트럼프 2.0 초반에는 분명히 관세를 세게 때릴 것이다. 그렇지만은 스티븐 미란 시기를 따르면은 그것을 협상 카드로 이용해서 나중에는 관세를 낮춰주는 대신 환율을 1달러 1,400에서 1달러 1,000을 향해서 재조정하려고 할 것이다. 그리고 나면은 한국 수출이 조금 힘겨워질 것이다. 그래서 국내에서 수출만 가지고는 안 되고요. 국내 내수가 사라지도록 경제의 체질을 갖다 개선하는 작업들을 해 나가야 될 것이다. 그럼 다음 주는 다른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고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